자, 이제 두 번째 공인중개사 시험하고 이제 등록. 자, 시험하고 등록하고 결격사유. 자, 각각 한 문제씩이 꼭 나오고 있으니까요. 공인중개사 시험도 꼭 준비하시고요. 자, 시험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조목조목 보셔야 되고요. 한 문제는 꼭 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개사무소에 등록. 자, 우리가 등록을 알아야 되겠죠. 자, 앞으로 사무소 영업하실 건데요. 아니면 또 근무도 할 건데, 자, 그 사무소는 어떻게 등록을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자, 이 결격사유는 매년 한 문제가 꼭 나올 정도니까요. 이제 꼬박꼬박 자, 꼼꼼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점검을 잘 해놓으셔야 이제 한 문제, 여기도 세 문제입니다. 세 문제를 정확하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공인중개사 시험도 한 문제가 나오게 되니까요. 자, 한 문제도 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나오게 될 건지 대비를 잘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시험도 별거 아니지만 우리 시험도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가고 시험의 접수는 언제 그리고 수시로 내줄 때가 있습니다. 시험 안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내주겠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여기도 이제 한 문제가 나올 건데요. 자, 공인중개사 요 시험도 한 문제가 꼭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공인중개사, 자, 우리 시험, 자, 우리 시험에 이제 보셔서 이제 합격을 하시려고 할 겁니다. 자, 이 시험을 보고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그래야 중개사무소 등록 신청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확인 설명서나 거래계약서 쓰려면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없게 되면은 3년 이하 징역 등 엄청나게 큰 제재를 받습니다.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시험은 누가 시행을 하는지 여기도 시험 문제를 내본 적이 있으니까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항상 우리가 원칙이 있죠. 자, 원칙이 있고 또 예외가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 맨날 요걸 바꿔 놓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원칙. 원칙적으로 누가 시험을 시행할까요? 자, 국가에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자,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 자, 위에 이제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할 거고요. 자, 물론 이제 대통령이 있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도지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우리 권법 교수님이 맨날 그런 얘기 하실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시도지사. 자, 거기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도지사. 하고 같은 동급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가장 마지막에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이런 식으로 나눠질 겁니다. 자, 그러면 원칙은 자, 누가 시험을 시행을 할까요? 자,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X. 왜요? 나란 일도 바쁜데 여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 그것도 X입니다. 그럼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여기는 시 그리고 도지사가 요 시도지사가 이제 누가요? 시험을 시행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엉뚱한 소리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까지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X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딱 중간에 계신 분입니다. 장관 아래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바로 어디 윗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도지사와 같은 동급이니까요. 어떤 사람 특별시 그리고 광역시 자, 그 사람이지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 그 사람하고는 또 격이 다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 먼저 서울만 특별시입니다. 자, 인구 100만 넘어갔을 때 광역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광역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외적으로 만약에 시도지사가 좀 잘못한다 그러면 내가 하련다. 누가 하겠습니까?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윗사람이 나섭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서 이제 많이 혼란을 일으키니까요. 원칙에다가 장관 또 예외에다가 시도지사 그거는 X.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여기도 이제 예외적으로 할 때도 자, 반드시 혼자서는 안 되고요.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여기는 어디를 정책심의위원회 자, 위원회에 뭐를 거칩니까? 의결을 거쳤을 때 가능. 그럼 단독으로 가능하다. 그것도 X.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외지만 이제 주로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 자, 그쪽에서 이제 준정보기관에서 이제 시험을 맡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만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예전에 많이 나왔었고요. 그럼 응시자가 누구냐고입니다. 미성년자는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는 없을 것 같은데 가능합니다. 여기 이제 정말 오늘 눈 뜬 애들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요. 여기는 아예 나이를 그리고 성별을 제한을 아예 안 둡니다. 그리고 뭐도 안 두고요. 국적도 그냥 아무나 보세요. 여기입니다. 자, 국적 같은 것도 뭐합니까? 제한을 아예 두질 않습니다.
이렇게 제한을 두지를 않고요. 자, 대신에 이제 응시를 할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는 응시를 할 수 없는 분, 컨닝하다가 걸리신 분, 응시자가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부정행위를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부정행위, 컨닝하다가 걸리신 분, 부정행위자. 근데 이분은 얼마 동안 3년이 아니라 5년 동안 여기도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5년 동안 시험에 응시를, 그러니까 시험을 무효로 하고요. 그 무효 처분을 받은 날, 응시한 날이 아니라 무효 처분 받은 날, 거기서부터 이제 5년 동안 부정은 정말 큽니다. 5년. 우리 시험 문제가 여기다 3년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자격 취소자. 자격 가지고 있었다가 이제 자격을 뭐 하신 분, 뺏기신 분, 자격 취소자. 여부는 몇 년, 여부는 또 3년 계획입니다. 여기는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여기는 3년 동안 시험을 뭐 한다고요? 응시를 못 한다. 나이 제한 전혀 안 한대. 그리고 징역형 선고를 받아도 시험은 응시를 할 수가 있고요. 자격증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대신에 이제 컨닝하다 걸리신 분, 그리고 자격 취소자, 요분은 이제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시험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부정행위자, 그럼 자격증 없겠죠. 중개 보존으로 근무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시험장을 못 간다고 했지 뭐는 되겠습니까? 자, 근무는 또 됩니다. 자, 중개 보존으로 중개업에 바로 중개 보존으로 종사는 요건 가능. 요건 또 주의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긴 또 가능하니까요. 시험장 가는 거 안 된다고 했지. 어디요? 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자, 계약서는 못 쓰겠지만 중개보조는 가능합니다. 라고 주의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후에 이제 뭐 시험 과목 같은 것은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까요. 그 정도는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이제 여기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응시한다고 해서 이제 응시 접수를 해놨습니다. 자, 접수를 했으면 여기에 수수료가 들어갔을 겁니다. 수수료. 근데 시험을 아예 보지 않겠다. 라고 해서 이제 수수료 내놓고 그다음 이제 시험 응시를 뭐 했을 때 포기를 했을 때 응시를 취소했을 때 이제 어떻게 응시 취소입니다 했을 때는 어떻게 여기 수수료를 내줄까요? 언제는 전부, 언제는 100분의 60, 또 언제는 100분의 50 여기 비율을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그냥 전부를 내주겠다는 겁니다. 전부. 그럼 이제 1차이자 28,000원 정도 낼 건데, 자, 시험 접수했다가 시험을 아예 안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도 이제 당장 내주겠다, 전부.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100분의 60이 있습니다. 100분의 60. 그러면 한 40%는 깎였습니다. 100분의 60만 반환. 40%는 공단에서 몰수하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반토막입니다. 100분의 얼마를 100분의 50만 반환. 100분의 50만 반환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구간을 점검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전부. 여기는 접수 기간 내. 자, 나중에 이제 8월 정도 되면 접수하십시오라고 매년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접수 기간 내에 만약에 취소를 했을 때 시험 보겠다고 해놓고 시험을 안 본다고 했을 때, 자, 그때는 이제 여긴 전부를 다 내주겠다. 28,000원 모두 다 내줄게요. 그러니까 뭐하러 접수했는지 공단에서도 많이 좀 짜증 낼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기회 놓쳤고요. 여기다 이제 그려볼 겁니다. 첫 번째 기회 놓쳤고, 자, 두 번째 접수를 취소하신 분.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접수 마감일이 있겠죠. 접수 마감일. 첫 번째는 놓쳤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다음입니다. 우리 교재도 이제 다음에 꼭 동그라미 하십시오라고 하면은 꼭 동그라미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다음 날, 그리고 이제 부터. 자, 그리고 이제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를 했을 때 좀 복잡해지만요. 그냥 다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7일 이내에 시험 안 보겠다고 응시를 취소했을 때, 자, 그럼 두 번째, 다음번이면 두 번째. 자, 첫 번째 접수 기간 내에 바로 취소했을 때, 시험 접수하자마자 취소를 했을 때 한 열흘 정도 줄 건데, 자, 그러면 전부 다 내줍니다. 우리도 안 말려 다 내줄게. 그 소리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100분의 50이 있습니다. 자, 60에서 정한 기간이 있을 겁니다. 여기가 조금 어렵고요. 자, 60에서 정한 기간. 자, 60에서도 정한 기간을, 자, 여기가 이제 경과했다.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60% 받을 수 있는 그 기간도 경과가 됐을 때, 경과한 날로부터, 자, 거기서부터 이제 나중에 시험 시행일이 있을 겁니다. 자, 시험 시행일 열흘 전까지.
바로 여기 이제 시험을 시행하는 날이 있습니다. 시험 시행일 바로 이제 여기도 이제 2016년은 10월 29일로 이미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시행일 얼마 전까지 열흘 전까지 열심히 생각하세요. 열흘 전까지만 뭐 있을 때 취소를 하면은 열흘 전입니다. 열심히 정말 생각하세요. 열흘 전까지 취소를 해주면 얼마는 내주겠다. 얼마? 50%는 내주겠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2016년 보실까요? 2016년 만약에 8월 8일 정도가 이제 월요일 될 겁니다. 8월 8일부터 이제 접수 기간은 항상 거의 열흘 주고 있습니다. 열흘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10일 정도가 되면요. 하루 잡고 갔으니까 바로 8월 17일까지가 바로 이제 여기가 이제 열흘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수요일 정도가 될 겁니다. 자, 누구는요? 자, 우리 갑은 바로 이제 8월. 자, 우리 여기도 이제 여기 이제 8월 정도에 접수를 해놨습니다. 8월 10일 정도에 접수를 해놨습니다. 근데 아예 시험을 안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접수 마감일 내세야 됩니다. 접수 기간 내세야 됩니다. 그러면 접수 기간 딱 열흘이었는데 언제 8월 16일 정도에 시험을 본다고 했다가 시험을 안 볼래요. 자, 그러면 접수 얼마 냈을까요? 28,000원 정도 약간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요. 28,000원 정도 해놨다가 시험을 안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공단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냥 접수했다가 취소를 했으니까 접수 기간 내 취소했으니까 전부 28,000원 전부를 다 내주겠다는 겁니다. 안 말려 다 내줄게. 고스래야 합니다. 근데 이제 누구 을은요? 자, 을은 접수는 똑같았습니다. 8월 10일 정도 접수를 했는데 먼저 두 번째입니다. 접수 마감일 8월 17일까지 접수를 아예 못했고요. 접수 마감일 다음 날 그 정도에 이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8월 20일 정도에 취소를 했어요. 라고 주의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럼 결국 이제 8월 24일 정도가 두 번째 구간입니다. 두 번째 구간인데 그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한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한 8월 23일 정도가 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8월 20일 정도에 그러니까 똑같은 날 접수를 하긴 했는데 8월 10일 정도에 했는데 누구는요? 을은 바로 이제 첫 번째 접수 기간, 접수 마감일 8월 17일 첫 번째 접수 기간 열흘 요걸 놓쳤습니다. 그럼 언제라고 했습니까? 8월 20일 정도에 시험을 안 보겠다. 여기서 취소를 했을 때 첫 번째 우리 갑은 전부를 다 반환받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얼마라고요? 60%만 받아. 28,000원에서 60%만 받고 나머지는 거의 반에 가깝습니다. 나머지는 공단에서 몰수를 합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고요. 자, 그다음 이제 여기 이제 10월 29일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시험일입니다. 자, 시험일이 바로 10월 29일. 그럼 이제 최소 얼마까지입니까? 10월 19일까지는 바로 취소를 해야 그래야 이제 나머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는요? 우리 병도 이제 똑같이 8월 10일 정도에 바로 접수는 했는데 요번에 이제 꾸물꾸물 거리다 그입니다. 자, 거의 이제 시험장 갈 날이 다가오는데요, 그입니다. 다가오는데 언제 되니까 한 10월 18일 정도 되니까 그입니다. 자, 이 정도 되니까요. 도저히 시험을 못 보겠다 그입니다. 그럼 언제? 바로 10월 18일 정도에 여기서 이제 시험을 안 보겠다고 취소를 했을 때 19일 넘어가면 이제 아예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취소를 했을 때 그럼 얼마를 내줍니까? 100분의 50. 100분의 50이면 얼마입니까? 반토만. 100분의 50이면 14,000원만 딱 반등입니다. 바로 이제 공단으로 반 가버리고요. 그리고 여기 응시자 누구? 우리 병은 바로 이제 꾸물거리다가 10월 돼갖고 바로 열흘 전 안에만 취소를 하면은 얼마는 내주겠다고요? 반토막은 100분의 50이 반토막이니까요. 그 반토막은 뭐 하겠다? 반토막은 내주겠다. 라고 주의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하나만 더 보실까요? 자격증은 언제 내줄까요? 나중에 이제 시험에 합격하셨을 때입니다.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할까요? 자, 분명히 이제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도 있긴 하지만 꼭 누가 교부합니까? 요 교부는 이제 시도지사가 교부합니다. 여기도 이제 임자를 잘 기억해 놓으시고 시도지사가 교부. 그리고 언제입니까? 여기는 1개월 이내에 공고를 하고 나서 이제 1개월 이내에 누가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1개월 이내 교부를 할 때 여기 이제 수수료
요 발급했다고 수시로 내놓으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수시로 교부 여기는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자격증을 처음 교부 받을 때는 수수료가 없었지만 요거 축하 선물이었지만 나중에 분실을 했습니다. 자격증 분실했을 때 아니면 또 훼손해서 망가져 갖고 막 구겨지니까 다시 재발급을 받을 때 분실을 훼손해서 이제 재교부 받을 때는 뭐가 있다고요? 여긴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때는 돈 가지고 와 금액 물어보진 않습니다. 여기서만큼은 수수료를 내셔야 그래야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꼭 주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부분도 정리를 꼭 한번 정리를 잘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여기도 분명히 한 문제가 나오기는 나올 겁니다.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거 외에 이제 두 번째는 다시 한번 또 주의해 놓으실 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여기는 공인중개사 예전에는 시험위원회 그랬습니다. 지금 용어가 달라졌습니다. 특히 이제 오히려 시험보다도 여기도 이제 시험 문제 분명히 나오긴 하겠지만요. 이쪽에는 상당히 더 중요성이 있습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공인중개사 중요성이 부분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바로 정책 옛날에는 시험위원회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책 바로 심의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이제 여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여긴 주의를 꼭 내셔야 됩니다. 오히려 여기가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여기 이제 어디다가 둘까요? 여기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디다가 둘까요? 국가 중에서 이제 어디냐면은 바로 국토교통부입니다. 국토교통부. 자, 그리고 둘 수 있다 아니면 둔다. 자, 어느 쪽이 맞을까요? 바로 국토교통부에 두어야 한다 아니면 둘 수 있다. 여기는 둘 수 있다가 맞습니다. 여기도 이제 끝에를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어야 한다. 맞을 것 같은데 여기는 오히려 둘 수 있다가 맞습니다. 여기 이제 둘 수 있다. 자, 둔다. 아니면 또 두어야 한다. 자, 이런 문장은 꼼꼼하게 꼭 메모를 잘 해놓으시고요. 자, 시험장 가시면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앞에 다 맞았습니다. 공인중개사 업무 등을 바로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디다가 둘 수 있을까요? 두어야 할까요? 국토교통부에 둔다. 아니면 국토교통부에 두어야 한다. 다 X. 여기는 둘 수 있다. 안 둬도 괜찮다. 필수 기간이 아니라 여기는 임의적인 기간. 꼭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점검해 놓으시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여기 이제 위원장. 자, 위원장을 꼭 주셔야 됩니다. 자, 위원장은 누구냐? 자, 우리 예전에 이제 위원장 여기 위원장이 바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인 적도 있었고요. 자, 그다음 이제 여기에 공무원 중에서도 급수가 아주 높은 공무원이었습니다. 자, 그분들을 고위공무원 그랬습니다. 고위공무원.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지금 이제 위원장은 누구냐면 이제 국토교통부입니다. 자,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 이제 장관도 아니고요. 그리고 제1 아주 독특합니다. 제1 차관입니다. 제1 차관. 이 장관 바로 아랫분이 바로 이제 차관입니다. 여기도 이제 엉뚱한 소리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여기도 X. 예전에는 고위공무원구였습니다. 고위공무원. 자, 지금은 고위공무원. 자, 그런 소리는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는 많이 달라졌다. 많이 달라졌으니까 주의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문제가 될 거니까 점검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여기 이제 위원장. 자, 위원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 자, 그럼 이제 여기도 이제 여러 사람이 있을 건데요. 자, 위원은 바로 몇 명인가요? 바로 자, 위원장을 포함합니다. 자, 위원장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자, 위원장을 포함을 해서 여기도 이제 제외 그럼 맞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숫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몇 명에서 몇 명일까요? 자, 예전에는 5명 그리고 7명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달라졌습니다. 자, 먼저 7명 그리고 이상은 돼야 되고요. 자, 최소한 7명은 돼야 됩니다. 여기도 숫자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명, 11명, 그리고 이제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았을 때 위원장도 1명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입니다. 그리고 11명 이내, 요 11명 이내에서 이제 가능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도 이제 시험 문제 첫 번째 해에 바로 나올 줄 알았더니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제처. 자, 위원 중에서 이제 빠져라 제처. 그리고 이제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피가 있습니다. 제처 깊이 회피.
이런 부분이 이제 아주 중요할 거니까요.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제처 그리고 깊이나 회피 이런 아주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주의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거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제처. 자, 우리 제처가 이제 법에다가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제처. 여기는 법률 규정으로 돼 있고요. 자, 법률 규정으로. 자, 법률 규정으로 이제 여기는 당연히 빠져라. 라고 해서 이제 여기는 당연히 빠지십시오.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요 위원장이나 위원이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을 겁니다. 그 사건에 본인이 직접 당사자라는 겁니다. 그럼 본인 사건을 본인이 다루면 뭐 하게 될까요? 아주 유리한 사안. 그러니까 갑이란 분이 여기에 위원장이나 위원인데, 자, 그분의 사건을 본인이 담당한다. 이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본인 당사자였을 때, 자,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빠져야 되겠죠. 그리고 가족도 빠져야 됩니다. 자, 먼저 여기 이제 위원장이 갑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해당 사건이 아버님, 아니면 또 부인, 아니면 처가나 이런 쪽입니다. 그리고 가족, 현재 가족 외에 가족이었던 자도 당연히 빠집니다. 자, 이런 분은 당연히 빠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건하고 관련해서 감정 등을 했을 때, 그리고 증언 등을 했을 때, 대리인 등이 됐을 때, 자, 이런 경우는 당연히 빠져야 되겠죠. 너무 심하니까요. 그래서 법률 규정이래 아예 두고 여기는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빠지십시오. 자, 문제가 될 거니까 빠져라. 그런 소리입니다. 두 번째 이제 깊이는 요 질적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여기는 누가 제3자가 요 제3자가 이제 이 관계이 될 겁니다. 뭐를 통해서 신청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신청을 해서 빠지게 하는 거 불합리하게 될 수가 있을 거니까요. 여기는 빠져라. 그래서 여기는 불공정, 공정하지 않을 수가 있을 거니까요. 그런 사유가 있으면 제3자가 신청을 통해서 저 사람을 빼주십시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회피가 있습니다. 회피는 여기 회피는 이제 스스로 본인 이제 스스로 빠지는 거, 스스로 신청을 해서 여기는 빠지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뭐라고요? 여기는 회피. 꼭 주내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이제 재척이나 기피 사건은 아닌데 누구였을 때 스스로 빠지겠다. 만약에 대학의 교수님이 해당되는 사건의 문제의 당사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자가 아주 꺼림직할 겁니다. 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저는 빠지겠습니다. 스스로 본인이 신청해서 빠지는 게 회피. 여기는 다른 사람이 신청해서 저 사람 빼주세요 라고 해서 빠지는 게 바로 기피. 자, 분명히 사유가 분명히 다를 거니까요. 주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법률 규정을 통해서 당사자니까 가족이니까 빠지는 게 기피다. X. 그리고 제3자가 신청을 해서 빠지는 게 회피다. X. 여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스스로 빠지는 게 무슨 기피다. 그것도 X. 번지수를 꼭 점검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여기 끼워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금방 보셨던 이제 위원장이나 누구 위원은 게입니다. 위원장이나 위원은 임기가 얼마 정도가 될까요? 게입니다. 임기는 바로 이제 2년. 욕하지 마십시오. 이제 2년이 될 겁니다. 여기는 2년. 그리고 이제 연임도 이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여기 이제 손만 들면 될 거니까요. 연임도 가능. 뒤쪽에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 가면요 운영위원회가 또 나올 겁니다. 거기도 이제 임기는 똑같지만 거기는 연임 자체가 계속되지는 않아요. 딱 한 번 정도만 돼요. 근데 여기 이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뭐 손드는 거야 문제가 없을 거니까 여기는 계속해도 괜찮다. 계속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다르다는 것만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재 쪽으로 이제 점검을 좀 잘 해놓으시면요. 여기도 이제 크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니까요. 교재를 이제 꼼꼼하게 보면서 한번 점검을 해놓으시면, 자, 시험도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게 시험 문제 나올 건지, 자, 대비를 해놓으시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이제 자, 교재를 통해서 이제 밑줄을 한번 잘 그어보시면요. 여기 이제 쉽게 한 문제 어차피 나오긴 나올 건데 쉽게 점검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제 교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이제 우리 처음에 공인중개사 제도의 특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시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서 이제 첫 번째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바로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자, 우리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변호사가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자, 변호사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자, 그래야 이제 등록 신청이 가능해요. 자, 등록 신청을 해본 변호사도 있습니다. 자, 구청에서도 안 된다. 이거 소송을 갔습니다. 소송 가서 판사님도 등록 신청은 안 돼. 왜요? 법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분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요. 변호사도 안 되고 대통령 할애비도 아예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정도로 반드시 뭐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자격이고요. 자, 거기다가 법률에 의해서 우리 공인중개사 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민간 자격도 있습니다. 이거는 법률에 의해서 그리고 공인된 자격입니다. 자랑하셔도 괜찮아요. 입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따고 싶겠지만요. 시험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서 많이 응시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시면은 일신 전속성 어떤 사람의 신체에 전적으로 속하고 있습니다. 뭐 해서는 안 됩니까? 양도. 양도했을 때는 뒤에서 보실 겁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큰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등록증, 자격증 다 뺏기고요. 그것도 절대적입니다. 자, 무조건 2박 3일 필요도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무조건 자격증 빼앗아와. 그 정도로 큰 문제가 되니까요. 뭐 하지 마십시오. 빌려주지 마십시오. 혼자만 쓰십시오. 주의하셔야 됩니다. 못 쓸 것 같으면 장롱 속에다가 꽁꽁 모셔 놓으십시오.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 앞에 하나 등록만 가능하지 또 한 사람 앞에 하나 자격만 가능하지 막 시험을 10번을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격증 몇 개 나옵니까? 하나만 나와요. 입니다. 10개는 안 나와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뭐 시험은 그냥 지겨워서 안 보긴 하겠지만요. 한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전면적으로 자, 공인중개사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앞쪽에서 보셨습니다. 1961년도에 신고만 하면 누구든지 중개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자격증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 없는 분하고 자격증 있는 분 뭐합니까? 섞어져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기득권 갖고 있는 분도 계시다. 그러니까 자격증 없이도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한 20%가 됩니다. 10집 중에서 2집은 자격증이 없다. 우리 간판에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못 쓰고요. 부동산 중개. 공인중개사라는 문장을 못 쓰는 사무소가 이제 거기는 자격증 없는 사무소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시험의 실시적으로 보실까요? 자, 금방 보셨죠? 시험의 실시는 원칙은 누구라고요? 원칙은 국장이 아니라 누구라고 했습니까? 시도지사. 바꾸면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나중에 잘못하게 되면 내가 한다. 시도지사가 시험을 자꾸 잘못 치르더라는 겁니다. 15회처럼 난리가 나고. 자, 그때도 물론 이제 장관이 한 건 아니지만요. 그 윗사람이 내가 하겠다. 근데 혼자는 못 합니다. 어디 정책심의위원회 뭐를 거쳤어요? 의결을 거쳐야만 그래야 이제 가능해요. 단독은 안 됩니다. 그다음 이제 그 외에 우리 세 번째 보시게 되면 누가요? 예외 외에 여기 이제 시행은 거의 대부분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겠습니까? 장관도 바쁘지, 시도지사도 바쁘지. 그럼 나라님들이 다른 쪽에 맡겨서 하죠. 자, 거기 때문에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수수료 받고 시험을 거의 진행을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을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응시 제한. 응시 제한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컨닝하신 분, 자격 취소자 그분 외에는 아예 없습니다. 나이 제한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아직 아니지만 중학생도 합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최연소 합격자, 자, 그런 것들도 가끔씩은 나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컨닝하신 분은 얼마? 3년 자격 취소자. 그 숫자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3년, 5년 아닙니다. 그리고 부정은 큽니다. 부정행위자 얼마 동안 시험장 못 간다고요? 5년. 자, 그 5년도 동그라미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게 나왔죠. 자, 먼저 이제 세 번째는 자, 응시 수수료 내십시오. 그리고 수수료 나중에 취소하면은 돌려주겠다. 접수 취소했을 때 돌려주겠다. 자,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먼저 예정 공고 그리고 확정 공고 여기도 두 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많은 분이 궁금해하니까요. 먼저 시험을 무슨 공고합니까? 예정 공고. 자, 최소한 얼마 전까지는 예정 공고를 할까요? 괜히 또 90일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먼저 2월 되기 전에는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정 공고. 자, 먼저 예정의 동그라미를 크게 좀 잘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중간 정도 가게 되면 예정 시험일시
예정에다가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계략에도 다시 한번 동그라미 넣으셔야 됩니다. 계략적인 사항을 자세한 건 아니고입니다. 밑줄 아셔야 됩니다. 매년 2월 28일까지 매년 2월 28일을 꼭 박스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여기다가는 90일 X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궁금해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공인중개사 시험은 많이 응시를 하고 싶어 하니까요. 먼저 공고를 좀 해주라는 겁니다. 그게 예정 공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니은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 이제 확정 공고입니다. 자, 먼저 예정 공고 회해놨으니까 확정된 공고를 하라는 겁니다. 거기는 얼마입니까? 90일 전. 여기는 90일을 동그라미 잘 해놓으시고요. 여기도 유의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는 매년 2월이 아니라 언제라고요? 90일 전. 거기는 박스를 꼭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수수료 반환 쪽이 있죠. 금방 주의해서 꼭 보시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접수기간 내 그러면 전부 다 내주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따로 있습니다. 시험을 아예 못 봤으니까. 자, 그런 것들은 당연히 내주겠다. 이제 공단 쪽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을 때 그런 적은 아예 없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1번은 그냥 동그라미 박스에서 보시면 당연하겠죠. 수수료를 잘못 받았습니다. 5만 원 받았다. 3만 원인데 그럼 2만 원 내주겠다. 여기는 과원합한 금액을 내주지 괜히 또 전부 다 내주면 시험을 보지 말라는 소리가 될 겁니다. 그 전부는 아니고 잘못 받은 부분의 전부입니다. 두 번째 이제 공단에서 잘못해서 시험을 시행을 아예 못했습니다. 우리 잘못이면 아예 안 내줄 거고요. 여기는 공단 잘못이니까 다 내주겠다.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언제 접수기간 네만 동그라미 잘 해주시가 접수하자마자 접수기간 열흘 줄 건데 열흘 되자마자 여기는 취소를 했습니다. 전부 다 내줄게. 우리도 안 말려. 고스입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100분의 60. 요 전부하고 100분의 60을 바꿔놓을 겁니다. 접수 마감일 다음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셔야 됩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반토막입니다. 그러면 60에서 정한 기간이 있었을 건데도 또 넘어가고 첫 번째, 두 번째도 넘어가고 자, 우리 두 번째는 다음. 첫 번째 놓쳤으니까 다음번에 오세요. 자,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이란 소리가 두 번째다 그입니다. 두 번째는 100분의 60이다. 괜히 또 70 그러면 안 됩니다. 50하고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시험 시행일 얼마 전까지 열흘 열심히 생각해라. 열흘 전까지 취소했을 때에는 얼마를 해주겠다. 10월도 가능해요 그입니다. 거기는 100분의 50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서식은 좀 간단하게 봐도 괜찮고요. 자, 그런 서식은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시험은 매년 시행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매년 옆에 보시면 다 한 번 이상은 시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매년 시행한다. 그 옆에 이제 매년 한 번 이상, 1회 이상을 꼭 동그라미 넣으셔야 됩니다. 1회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 이상을 시행을 해야 돼요. 그냥 매년 시행한다 그러면 X입니다. 대신 이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을 때는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시험은 어떤 경우에도 시험을 시행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 X입니다.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목은 이제 간단히 보시고요. 자, 첫 번째 과목은 다 아실 겁니다. 1차가 이제 민법하고 개론. 자, 개론 문제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자, 1번부터 40번까지 개론 나올 건데요. 한 10번 보다가 민법 문제 안 나왔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뒤에 41번부터 80번까지 나올 겁니다. 80문제죠. 100분을 줍니다. 마킹하라고 20분 더 줍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쉬셨다가 시험 문제 당일에 같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시험을 보실 겁니다. 자, 2차를 보십니다. 자, 첫 번째 과목은 우리 공인중개사법 1번부터 40번 그리고 공시세법 위반은 이제 그 다음 분으로 나옵니다. 41번에서 80번 공법이 이제 80번부터 120번에 나올 겁니다. 81번부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 구성을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과목 순서도 점검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공법은 제일 앞쪽에 그리고 우리 과목은 공사법은 바로 제 첫 번째 과목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출제 유형이 있습니다. 자, 1차는 선택형을 원칙으로 해요. 자, 그다음 이제 뒤에를 잘 보실까요? 선택형 외에 자, 먼저 간단하게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관식 단답형. 자, 몇 마디 써봐라. 거기도 가능. 자, 1차도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2차 보실까요? 자, 2차는 선택형 원칙인 줄 아시면 안 되고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논문형. 주관식 쓰는 문제가 원칙입니다. 자, 주관식입니다. 자, 우리 공사법 같으면 원래 원칙처럼 나오면 어떻게 나옵니까? 금쟁에 관해서 논하라. 확인 설명서에 관해서 논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원칙입니다. 자, 공법이면 끔찍할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뭐냐?
용도 지역이 뭐냐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에 제목 딱 하나만 주고요. 백지를 줍니다. 그리고 쓰십시오. 거기다 그냥 막 소설을 쓰시면 안 됩니다. 막 공시세법도 난리 날 겁니다. 지적이 뭐냐, 양도소득세가 뭐냐, 막 이렇게 나올 거라는 겁니다. 이게 논문형입니다. 물론 1차도 주관식 단답형이 가능했으니까요. 당연히 2차도 주관식 단답형은 가능해요. 우리 시험하고 가장 유사한 시험, 주택관리사도 몇 마디 써봐라, 계산해봐라, 현재 가치 구해봐라, 서울의 최우선 변경이 얼마냐, 그런 정도는 간단하게 시험 문제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안 내고 있지만 주택관리사는 내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8번째가 조금 중요한데요. 뭐 시험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1차 시험에 면제가 있습니다. 1차 시험은 한 번만 딱 면제해 줍니다. 언제? 다음 회. 회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자, 그 아래다가 해. 떠 있는 해가 아니라 뭐라고 씁니까? 회. 예전에는 경년제였으니까 다음 해에는 시험이 아예 없었습니다. 자,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라고요? 다음 회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을 건너뛰어도 뭐가 된다고요? 다음 회. 횟수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다음 회가 맞습니다. 해가 아니라 여기를 시험 문제를 가장 많이 골탕 먹였습니다. 주의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1차 시험, 2차 시험,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약간 예외가 있을 겁니다. 공고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뽑을 수가 있다.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도 이제 공고했을 때, 그리고 나머지 이제 최소 선발 인원을 비율을 공고를 했을 때 거기도 추가적으로 더 뽑을 수가 있다. 평균 60점에서 50.99 내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려갈 때도 꽈락만큼은 절대로 여기는 선발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시험 문제 잘 안 내지만 그래도 주의는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아래쪽에 이제 자격증 바로 언제 내준다? 바로 2번에 있습니다. 1월. 자, 1월에다가 꼭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다른 숫자 나오는지 꼭 주의하십시오. 시도지사가 장관이 시행해도 자격증만큼은 시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아니면 이제 광역시장 이런 분의 바로 이제 명의로 나와요.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이제 정리해 놓으실게 이제 여기도 이제 하나가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여기가 있다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별표 3개를 꼭 해놓으시고요.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로 1번 쪽에서 이제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들. 자, 그 4개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아래쪽에 이제 국토교통부에 뭐 한다고 했습니까? 국토교통부 밑줄에 해놓으시고요. 시도 X. 그 옆에 이제 둘 수 있다 꼭 밑줄에 해주셔야 됩니다. 둔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 2번에서 이제 심의사항 여기도 주의해 주시고요. 자, 먼저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정책심의위원회가 손을 들어서 결정할 겁니다. 첫 번째, 여기는 어렵지 않고요. 자, 두 번째, 자, 이런 건 없다가 이제 갑자기 생겨났습니다. 재정 목적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 잘 될 수 있도록 육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도 이제 정책심의위원회가 한번 주의해 주시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중개보수가 정말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반토막 나가지고 많이 황당하셨을 겁니다.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도 어디서라고요? 바로 정책심의위원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일본의 손해배상 책임하고 관련된 것들 여기 이제 중개 의뢰인을 위한 자, 그런 제도가 이제 여기는 해당될 겁니다. 자, 그런 부분도 여기는 들어갈 거니까요. 요 4개, 오지선단 4개도 아주 좋습니다. 자, 주의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뭐라고요? 이게 정책심의위원회. 자, 문제집에서는 다시 한번 보실 거니까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가로 2번에서 이제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바로 이제 어디서 한다고요? 자, 먼저 구성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은 대통령령 법표대만 정하니까요. 나머지는 대통령령에서 정해요.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자, 그 아래쪽에서도 이제 그 박스에서 이제 여기에 위원장. 자, 위원장은 누가 되고요? 자, 위원장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는 분명히 좀 문제가 될 거니까요.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X고요. 국토교통부 제1차관. 제1차관을 꼭 밑줄에 넣으시고요. 장관 X. 아까 칠판처럼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위공무원도 X.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 자, 그 아래쪽에서 이제 특히 우리 박스 쪽에서 그 차관 그 아래쪽에 이제 위원은 누가 될 건지, 자, 그 위원이 바로 이제 누군지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숫자가 나오면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쪽에서 국토교통부의 4급
그 4급도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자, 급수를 숫자를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아래쪽도 한번 조금 점검해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임기가 나옵니다. 임기 몇 년입니까? 2년. 그리고 연임은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연임도 되기는 돼요. 한번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에서 제척 기피 회피. 자, 특히 이제 우리 제척은 너무 심하니까요. 법에서 빼버렸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위원장이 되면 안 되고 본인 사건 다루면 안 될 거니까 빠져라. 법에서 너무 심하니까 아예 법에서 뺐습니다. 누가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법에서 너는 빠져 하는 사람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1번에 나오죠. 바로 이제 우리 가족이 먼저 나왔습니다. 바로 배우자. 아니면 이제 그 옆에 보시면 위원이 나올 겁니다. 그 위원이 본인 당사자 아니면 가족. 자, 가족이 바로 이제 여기에 해당됐을 때 뭐합니까? 당신은 빠지셔. 당연히 빠질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실까요? 바로 여기 이제 당사자하고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분, 이분도 빠져야 될 거고요. 너무 심하죠. 그 다음 이제 증언을 했거나 그 아래 이제 대리인 이었거나 자, 이런 분들 이제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친분 관계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여분들은 빠져야 될 겁니다. 당연히 빠져야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니은번에 이제 우리 제척 사유는 안 들어가지만요. 공정하지 못하니까 신청을 통해서 빠지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여기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정하지 못할 사유가 있으니까 신청에다가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신청해서 빠지는 거 그게 바로 이제 기피 그다음 회피입니다. 내가 그냥 빠질게요. 내가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 사람 보기도 민망해요. 그 소리입니다. 자, 그 아래쪽에 이제 이렇게 회피까지 꼭 점검 좀 잘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서 이제 간단하게 시험의 출제나 채점자, 여기는 아주 간단하니까요. 출제자는 누가 될 수 있는지 한번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 자, 그분이 바로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거의 안 냈었고요. 자, 거기다 이제 자, 출제원들은 준수할 사항이 있을 겁니다. 시험 문제 막 빼돌려주면 안 될 거니까요. 자, 그런 부분은 당연히 준수를 해야 될 거고요. 자, 대신에 이제 시험 문제를 정말 빼돌려준 그런 출제원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도 빠져야 될 겁니다. 그럼 몇 년 동안 빠지게 될까요? 아까 우리 부정행위자도 얼마 했습니까? 5년. 그러면 컨닝을 해준 누구도 출제위원도 막 문제 빼돌려준 누구도 출제위원도 몇 년 빠지겠습니까? 5년. 5년 동안 다시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출제위원이 될 수 없도록 아예 막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막아야지 놔두면 안 될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이 바로 이제 5년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자, 금방 보셨던 공인중개사 시험 그리고 정책심의위원회 자, 이 중에서는 분명히 하나 정도는 꼭 나오게 될 거니까요. 자, 시험의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정책심의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씩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잘 대비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만 점검해 놓으시면 충분하게 한 문제 이렇게 단원마다 한 문제 꼭 모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40문제 완벽하게 시험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